자, 51번 트랜잭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트랜잭션 여러 개 병행, 수행, 병행, 제어 부분 봤는데 난이도 높지 않게 트랜잭션 문제가 이번 회차에 3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하나의 논리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 작업의 단위 또는 한꺼번에 모두 수행되어야 될 일련의 연산들 묶음을 무엇이라고 하냐? 트랜잭션. 자, 뭐라고요? 트랜스액션의 합성어라 그랬죠. 그래서 논리적인 기능 하나를 수행하기 위한 일련 연산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트랜잭션. 자, 트랜잭션의 4가지 ACID 성질 읽지 마시고요. 자, 로킹 단위 문제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앞부분에서 물리설계, 논리설계 정말 빈도 있게 출제가 됐습니다 라고 했죠. 로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정된 정보 처리에서는 로킹 단위 지금 2020년 매회 2021년 거짓 매회 로킹 단위 문제 빠짐없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병행 제어와 관련한 로킹 기법인데요. 자, 로킹은 그렇게 병행 제어하는 기법이고 그 로킹을 수행하기 위해서 단위를 설정한다. 자, 옳은 것은이에요. 자, 그러면 로킹 단위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로킹 단위는 파일 단위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로킹 단위예요. 이루어지며 레코드와 필드 로킹 단위가 될 수 없다. 이거 틀린 겁니다. 자, 로킹 단위는 레코드도 되고요. 필드도 되고요. 파일도 되고 DB도 됩니다. 즉 레코드들의 집합이 필드의 집합이 레코드고, 자, 레코드들을 묶으면 파일이 되죠. 즉, 작은 단위의 로킹 설정할 수도 있고요. 큰 단위의 파일 단위의 로크도 설정할 수 있다. 로킹 단위로 해서 4번 틀렸고, 자, 있다. 모두 로킹 단위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단위가 상대적으로 크기를 한 단위를 작게 하고 크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로킹 단위가 이렇게 파일처럼 크면 큰 단위가 동시 수행을 하면 병행성 수준이 낮아진다. 즉, 병행 수행도, 공유도라고 했을 때, 자, 여러 개를 동시 수행할 수 없어진다 해서 1번이 맞는 거죠. 자, 로킹 단위가 크면 병행 제어 기법이 간단해지죠. 상대적으로, 이건 크고 작고의 상대적으로입니다. 자, 큰 단위가 여러 개 수행을 할 수 없어요. 작은 단위는 여러 개, 상대적으로 큰 단위는 몇 개 수행을 못 합니다. 라고 했을 땐 몇 개만 관리하면 되니까 제어가 쉽죠. 그럼 몇 개만 동시에 수행되니까 같이 수행되는 게 몇 개 없죠를 낮다, 복잡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간단하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잘한 것들을 여러 개 동시에 병행 수행을 합니다. 제어 잘 해가면서요. 자, 그럴 때 자잘한 단위의 개수는 어떻게 해요? 많아지죠. 자, 이번 회차 해설은 제가 이렇게 설명으로 읽었습니다. 자,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이 5과목이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를 하고 가셔도 자, 지문 읽으면 좀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말장난같이 표현을 하니까요. 그럴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구별하시면 자,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이죠. 자, 로킹 관련해서 하나의 트랜잭션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동안 다른 트랜잭션이 자, 데이터 항목에 대해서 액세스할 수 없도록 병행 제어하는 기법이다.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자, 트랜잭션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공유 자원, 데이터 항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공유 자원을 크게 쪼개느냐, 작게 쪼개느냐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크게
쪼갠다, 로킹 단위로 설정한다, 자잘하게 쪼갠다 의 공유도에 대해서 커지면 작아지면을 구별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구성을 해서 해설을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100문제 중에 한 문제 출제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죠. 매회. 자, 53번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키 문제 한 문제 출제 되겠죠. 보기 먼저 볼까요? 후보키, 슈퍼키, 대체키, 외래키. 자, 돌아가면서 출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뭐 외래키 부분 출제가 안 됐어요. 대체키도 그렇고요. 자, 후보키와 슈퍼키가 우리 개정된 정보 처리에서 번갈아가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슈퍼키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후보키가 먼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후보키와 슈퍼키를 구별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슈퍼키는 유일하지만 최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후보키는 유일도 하고요. 최소적인 성격을 가져요. 후보키 중에 하나가 기본키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진행 단계에 대한 설명 알고 있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릴레이션의 속성 중에 하나를 키로 지정을 하는 거죠. 자, 키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다. 자, 여기에 설명에서 이미 문제 상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성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키. 키를 한 개의 속성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속성으로 지정했다라는 거에서 최소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키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복합 키 상황을 염두를 하고 읽으셔도 좋겠고요.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모든 투플에 대해서 일단 그렇게 복합 키를 하더라도 유일성은 만족한다. 자, 하지만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 속성 여러 개로 구성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주민번호, 학번만 있으면 되는데 학번과 이름을 최소키 위배하면서 최소성 위배하면서 슈퍼키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53번에 3번 뭐 굳이 키워드로는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으로 잡으시고 자 54번 보도록 할게요. 트랜잭션 문제입니다. 이번 회차 특징적인 게 트랜잭션 너무 많이 출제되는데요. 트랜잭션 정의 그리고 트랜잭션의 동시성 제어 그리고 트랜잭션의 기본이 되는 4가지 특징 A, C, I, D. 자, 당연히 여러분은 원자성, 일관성, 경리성, 영속성 알고 계셔야 되고 설명 그리고 영어 보기 염두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번 문제 보기는 이 4가지 보기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요. 한번 문제 볼까요? 트랜잭션의 두요 특징이다. 자, 둘 이상의 트랜잭션 현상이 동시에 병행 실행되는 경우에 어느 하나의 트랜잭션이 실행 중에 있다. 그러면 다른 다른 트랜잭션 연산이 끼어들 수 없다. 그러니까 병행으로 수행을 되는데 순간적으로 봤을 땐 한 트랜잭션만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걸 격리성, 고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격리성, 고립성, 독립성 동일하고요. 트랜잭션 실행 시 다른 트랜잭션 간에 간섭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해서 여러분 트랜잭션 특징 각각 자율 성격 정의 알고 계시고 설명까지도 자 55번의 인덱스 부분입니다. 자, 이번 회차 특징이 뷰가 출제가 안 됐어요. 자, 뷰가 꾸준히 매회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뷰 또는 인덱스가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되는 정보 처리입니다. 원래 그랬어요. 자, 뷰가 매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뷰 공부는 꼭 하고 가시고 2회차에는 뷰 대신 인덱스 출제가 됐다. 자, 인덱스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인덱스는 일련 번호를 튜플에 지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기본 목적은 검색에 있습니다. 검색 성능 최적화. 자, 인덱스의 목적은 검색 성능 최적화. 물리적 설계 부분에서 고려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비트리 인덱스 분기를 목적으로 하는 브랜치 블록을 가지고 있다.
비트리 인덱스는 분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브런치 블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낯선 정이 있을 수 있는 부분 계세요. 자, 계정전 인덱스 문제랑은 좀 다른 부분. 2회차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 비트윈 등의 범위를 검색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인덱스를 활용을 할 때 검색의 효율을 위해서 비트윈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다. 자, 해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생성하여 사용자 변경할 수 없다. 사용자가 지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용자가 특정 속성을 인덱스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행은 되지만요. 자, 해서 55번이 제가 봤을 땐 20문제 중에 이번 회차에서는 제일 난이도 높은 문제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